국내 유망 바이오 기업을 조명하는 바이오 위클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전자 분석 기술로 신생아의 희귀 유전 질환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는 솔루션을 개발한 메디사피엔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메디사피엔스의 강상구 대표이사와 이 회사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성규 기자, 일단은 우선 희귀 유전 질환이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희귀 유전 질환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매우 적어서 일단 희귀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유전 질환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몸에 그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일어나는 병이다 해서 유전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CJ의 이재현 회장이 희귀 유전 질환의 일종인 그 사르코마리투스 병을 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희귀 유전 질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었죠. 네. 전 세계적으로 한 7천여 종의 희귀 유전 질환이 보고됐는데 이 가운데 이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한 200여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네. 이 치료할 수 있는 200여 개의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는 게 이 병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이제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메디사피엔스 사명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메디사피엔스의 비전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메디사피엔스 사명은 두 단어를 융합한 겁니다. 저희가 활동하는 메인 도메인인 바이오메디칼에서 메디를 따왔고 네. 사피엔스는 라틴어로 슬기, 지혜, 즉 인공지능을 지칭합니다. 바이오와 의료 영역에서는 컨텐츠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슬기로운 툴을 사용해 인류, 특히 희귀 질환자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비전은 프리시즌 메디슨, 정밀 의료, 즉 유전적인 특성에 맞춰서 개개인의 삶과 질환 극복에 노력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 회사는 유전학과 AI를 융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춤 의학을 추구하는 회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조금 전에 이성규 기자가 희귀 유전 질환이 7천여 종이나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보통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까? 희귀 질환의 80% 이상, 즉 대부분이 유전 질환입니다. 경증도 있고 목숨에 위협이 되는 중증도 있는데 네. 저희가 개발한 희귀 질환 패널에는 비교적 흔하고 조치 방법이 존재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대사 질환이 절반 정도로 많은데 선천적으로 어떤 성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몸에서 분비되지 않는 그런 환자들인 경우 장기가 손상되거나 해서 궁극적으로는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질환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메디사피엔스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이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신생아에 주목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존 희귀 유전 질환을 밝혀내는 데에는 MSMS, 텐덤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네. 이 방식은 대사 산물의 양을 측정하여 원인을 추정합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는 아이들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해 증상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또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어려운 관계로 위양성률 이 70에서 80% 정도까지 나오게 됩니다. 네. 따라서 노련한 담당 의사가 증상만으로 유추하여 아주 운 좋게 잡아내는 경우가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신생아의 세포는 워낙 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희귀 질환의 진전도 아주 빠르게 됩니다. 예. 유전 질환 중에서 그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를 알아내서 발병 시기를 최대한 늦춘다든지 그 증세를 완화하는 방법이 있다면 장기 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전에 즉 신생아 시기에 알려주는 것이 최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대사 산물을 이용한 방법에는 이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할 경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인간의 몸에는 한 2만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예. 한 개의 유전자 안에도 수천 개의 유전 변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220여 개 질환을 일으키는 254개만의 유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 변이의 형태는 염기 서열이 바뀐다든지 무한대에 가까운 형태로 존재합니다. 어떤 유전자 변이가 병원성 변이인지 병원성이 아닌 변이인지 밝혀지지 않은 변이인지 등을 정리해 둔 공인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찾아서 알려주는데 네. 불행히도 현재 대부분이 밝혀지지 않는 변이에 속합니다. 저희는 병을 일으키는지 아닌지 불분명한 유전자 변이인지 분석하는 데에 인공지능을 활용합니다. 네. 공인된 데이터베이스나 우리 회사 자체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즉 병원성 병인들이 갖는 공통된 특성을 학습시켜
불분명한 변이가 병원성인지 아닌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병원성인지 아닌지가 그 불명확한 유전자 변이를 진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성규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고 왔죠. 리포트 그 현장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메디사피엔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이걸 돌려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변이가 그 질병이랑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네. 그 대표적으로 뭐 패스제닉이라든지 아니면 좀 언노운 중에 몇 개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요 변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변이는 기존에 보고돼 있어서 병원성이다라고 판정된 변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판정이 굉장히 쉬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변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고가 돼 있지 않고 이 변이의 병원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공드리는 메디 패소제닉 스코어라는 것을 보시면은 0.9988로 굉장히 이 변이가 이 병을 일으킨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존에 밝혀져 있는 병원성이 있는 변이의 특성과 그렇지 않고 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알려진 변이의 특성을 각각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새로운 변이가 들어왔을 때 이 변이가 어디에 가까운지 그걸 확률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비나인인 경우, 이렇게 양성 변이인 경우에는 약 80만 건, 그 다음에 병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진 변이는 약 30만 건 정도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제 그 AI를 이용한 또 원리를 설명해 주셨는데 최근에 서울대 병원과 함께 한 2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유전자 검사를 했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우리 제품의 장점을 본다면 꼭 필요한 질환과 꼭 필요한 유전자만을 보기에 체혈량이 아주 작습니다. 예. 전체 희귀 질환을 다 보기 위한 전장 유전체 분석, 홀지놈 시퀀싱이라고 부르는데 10분의 그 필요한 양의 한 10분의 1 체혈량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는 저체중아, 미수가의 경우에는 체중이 500g도 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밀릴리터 단위의 피를 뽑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장 유전체 분석의 경우 4주 내지 8주 정도 걸려서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 방식으로는 일주일 안, 빠르면 하루에도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 현재까지 약 200여 명의 신규 환자를 분석하고 있는데 약 15에서 20% 정도 유전 질환을 확진할 수 있었습니다. 예. 신규 환자의 경우 우선 희귀 질환이 있는지 불확실한 환자들입니다. 이 환자들은 현재의 방법으로는 확진하기 힘들거나 운이 좋더라도 확진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환자들입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슨 병인지 알지도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던 환자를 한 명이라도 살렸다는 얘기이고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에게까지 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신생아들이 체구가 작은데 이 피도 조금만 뽑아도 되고 그리고 결과도 빨리 나오고 정확도도 높다. 네,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가로서 지금 이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이 건실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제언하실 말씀이 좀 있을까요? 예, 제가 회사를 창업하고 이제 햇수로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데 아주 힘든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존재합니다. 네. 첫째, 신생아 사업을 하다 보니 더더욱 느끼는 것이기도 한데 절대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년에 100만 명 정도 태어나던 신생아가 이제는 25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멸종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생아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직원 될 후보들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규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죠. 예. 이번 코로나에서 여실히 우리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 인력이 넘쳐나는 나라에서 규제나 법규에 묶여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그나마 창업한 경우에도 해외로 다 빼앗길 것입니다. 예. 충분한 인력풀과 또 자유로운 연구 환경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희귀 유전 질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디사피엔스 강상구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